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전문성 기르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두 편에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 시간은 일부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홍옥님의 전문 분야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동네에서 마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방송이 전문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마을 미디어 활동가라.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마을 활동가는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직업사전에 등록된 공식 직업입니다. 마을 활동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마을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죠.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마을 잡지 기자로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가 공식 직업 이름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요? 물론 특출나게 타고난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선 방송 대본 작업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고요. 사진과 영상 촬영 교육, 발음, 발성 교육, 그리고 오디오와 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도 익혀야 합니다. 편집 앱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요. 요즘은 AI 툴들이 많이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고 또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군요. 네. 어쩌다 보니 제가 홍옥님 인터뷰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저는 우리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저는 전문성 기르기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을 기르면서 직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직업에 몸담고 일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일과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성은 일 또는 직업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아주 현실적인 예로 저는 학교에 돈을 받으면서 다니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돈을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 차이는 심리학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가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보이겠네요. 요즘은 공식적인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 분야에서 꾸준한 경험으로 전문가가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더 그래요. 그쵸. 네. 홍옥님처럼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생활해 오면서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실력을 기를 때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홍옥님께서 사람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전문가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전문성을 갖추면 갖게 되는 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에 전문성이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은 대중의 신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문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전문가의 지식, 경험, 또 말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부를 때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옥님은 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글쎄요, 전문가는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쵸.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가 있잖아요. 음악, 요리, 또 춤, 사진, 아니면 스포츠, 의술이나 학문 등등 아주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어요. 보통 프로들이 전문가이고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프로 기사, 프로 축구 선수들처럼요. 홍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하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라 어떤 걸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인식하고 또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성은 각기 따로따로 나타난다기보다는 함께 발현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보 의사하고 10년 이상 진료한 내과 전문의가 똑같은 환자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가 두통을 호소할 때 초보 의사는 체크상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머리에 떠올리겠죠? 그렇지만은 10년 이상 일을 한 전문의는 환자의 말, 증상의 위치,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해서 빠르고도 신속하게 위험 신호를 포착하죠. 이거는 아마도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면서 익힌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턴 인식 능력이요. 이 패턴 인식 능력은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는 바둑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지만 고수는 그 돌들의 배치를 한눈에 보고 기회를 포착하거나 또는 위험 징후를 바로 알아차리죠. 서양에는 체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체스를 참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몰랐네요. 연구를 해보니까 체스 고수들은 약 5만 개의 체스판 패턴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들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말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즉 패턴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기억을 하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청킹이요. 네. 제가 영어 알파벳 9개 글자를 불러드릴게요. 이걸 다 듣고 기억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네, 긴장되시나요? 조금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B, A, T, J, O, B, C, U, P.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BATJOBCUP. 아, 눈치채셨군요. 세 글자씩 끊어서 외우면 되죠. 맞아요. 선생님이 세 글자씩 띄어 읽어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전체는 9글자였지만 영어 단어로는 3개였잖아요. 그리고 각 단어는 3글자씩 이루어진 거였고요. 홍옥님이 이 단어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단어의 첫 글자 B, J, C를 떠올리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덩어리로 처리하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네요. 그 단어들을 몰랐고 제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9개의 글자들을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단어가 작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패턴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단어를 이루는 글자 수가 많아진다면요. 다시 말해서 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3개를 나열한다면 전체는 15개의 글자가 되잖아요. 5글자로 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제가 영어 알파벳을 불러드릴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네. C, L, E, A, N, H, E, L, L, O, S, T, O, R, Y. 제가 지금 불러드린 15글자를 보면요. clean, hello, story라는 3단어로 이루어진 글자들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했네요. 제가 마음이 급했었나 봅니다. 방금 덩어리가 커지면서 패턴을 인식하는 단위가 커진 경우를 보셨어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 수가 3개에서 5개로 커졌고 전체 글자 수는 9개에서 1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는 커졌지만 그것을 이루는 덩어리 수는 여전히 3개로 동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C, H, S 첫 글자를 생각하면서 전체 15글자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거 역시 클린 헬로우 스토리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15글자를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외워야겠죠? 네, 그렇게 외워야 한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것이 패턴 인식의 힘입니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이미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바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암기해야 할 것들을 첫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노래로 외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랬죠. 기억법과 패턴을 인식하는 게 다른 부분일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크게 숲을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의미 같은데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향곡 하나를 연주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연주 동안에 지휘자는 어느 악기 파트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는지,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힘차게 또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솔로 연주자가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 담아두고 있고 연주하는 동안 그것을 총체적으로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악보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여러 악기가 잘 어우러지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각 연주자의 연주에도 귀를 열고 살펴야 하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찾아내서 수정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지휘를 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귀로는 연주를 들으면서 머리로는 악보를 떠올리며 연주자들을 컨트롤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약간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요? 예, 지휘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의 인지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연주 시간 내내 서서 수고스럽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을 보면 고령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치매도 적겠어요. 네. 이렇게 몸과 정신이 수고스러워야 오래 건강하게 사나 봅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머리로는 항상 생각하고 몸으로는 항상 움직여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은 챗GPT에 맡기고 움직이는 거는 기계에 맡기고 이게 가속 노화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제가 AI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AI의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고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건 온전히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서도 AI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실한 건 글 쓰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게 맞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죠. 이것을 극복해야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문가에 대해 제가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을 오늘 정리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기른다는 것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전문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일을 하는 거를 비전문가들이 볼 때 그 일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안 들이고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이뛰기 하는 우상혁 선수나 피겨스케이팅에서 공중 사회전을 하는 차준환 선수나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그 기술의 어려움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경로로 매체 접근성이 좋아져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기까지 그 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내밀한 공감은 하기 어렵겠죠? 네,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전문성 기르기 일부,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선생님, 2부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지, 전문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빨간 사과 홍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